네, 안녕하세요. 와, 행신점 고등학교 1학년 행신고 수학 모의시험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험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개념을 확실하게 익혔다면은 낚시에 걸리지 않고 시험을 잘 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내가 문제풀이 들으면서 실수로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잔인한 얘기지만 우리가 실수하면서 그것도 보완하면서 개념이 더욱 엄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실수도 실력이다 얘기하는 거니까요. 꼼꼼하게 아차하면서 놓치지 않도록 복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조건부터 보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하고 g가 있다. 이때 h는 두 함수를 더한 함수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억부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틀린 거 아니죠? 기억을 봤더니 f하고 g의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난다면 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뭐뭐 하면 뭐뭐 하다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면까지가 뭐예요? 조건. 이 조건을 활용해서 뒤에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풀어내는 것이지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억 같은 경우에 어떤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교점을 만약 FA, GA, 즉 A, B라고 하는 것이라고 두었다면은 실제로 H도 어때야지만 그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학에서는 지난다라고 하는 건 대입하여 성립한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HA도 B가 나와야겠죠. 근데 B라고 두고 푸는 게 아니라 나오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 조건에서 H는 F하고 G를 더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 줄 거고요. 그러면 B 더하기 B, 우리가 B라고 뒀기 때문에 2B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것이 B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B가 제로가 돼야겠죠. 그럼 이 기억은 맞나요? 틀린가요? 틀리죠. 우리가 B가 0일 때에만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니은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F하고 G가 모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것도 조건인 거고 이 조건을 써서 H가 원점에 대해 대칭인지를 구해봐 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수학에서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원점 대칭인 함수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원래 함수하고 똑같아야 되죠.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원점 대칭을 시켜도 원래 함수와 같다면 원점 대칭인 함수죠. 원점 대칭 시켰을 때 원래 것과 같아지니까 포개지니까 원점 대칭인 함수. 그래서 우리가 원점 대칭인지 확인할 때는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고 부호만 반대가 되게 정리가 되는지 보면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이미 F와 G는 원점 대칭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F도 G도 다음 조건을 만족할 거라는 걸 보장받은 상황이고요. 궁금한 건 H도 마이너스 X라고 넣었을 때 마이너스 HX로 정리되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H는 F와 G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시켜 본다면 F-X, G-X일 거고요. 우리는 원점 대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로 묶어낸다 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f와 g의 합은 마이너스 hx라고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양 끝을 봤더니 마이너스 x를 넣어 마이너스 hx라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h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맞죠. 그 다음 디귿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도 푸는 거예요. 풀려면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때의 조건이 뭐였나요?
정의가 뭐였나요? x 값이 다르다면 화살을 이제 받은 녀석도 달라야 돼. 서로 다른 데로 화살 쏴야 돼. 그리고 이건 1대1 함수일 때 조건이었으니까 치역과 공역도 같아야 돼.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도 같아야 돼. 였어요. 근데 1대1 함수를 보일 때 이렇게 부정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면 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우를 주로 활용했죠. 즉, 함수 값이 같다라면 x 값이 같다는 거야 라는 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에서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뭐면 뭐뭐다 라고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요것을 반대로 이제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조금 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요, F하고 G가 1대1 대응이란 사실만 알고 있어요. 거짓인 경우도 풀어지지 않으면 식으로 증명이 불가하면 거짓인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놓친 조건, 즉 부족한 조건이 결국 발레가 되는 거거든요. 발레를 우리가 일일이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푸는 과정에서 엄밀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발레가 되는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F하고 G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함수 값이 같다면 x 값이 같다는 지금 보장이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함수 값이 같다라면 x 값이 같다라는 보장이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 f 아니고 g예요. 그래서 f하고 g의 1대1 함수 조건을 지금 적은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 h도 그렇게 더 보자는 거죠. h의 함수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과연 x1과 x2 두 값은 같을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같을 것인가 보여보자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h의 조건을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좌변은 fx1 더하기 gx1이 될 거고요. 우변은 fx2 더하기 gx2가 되겠죠. 더한 두 값이 같다는 건 각각이 같다는 보장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합이 같다는 거지 실제로 그 각각의 x1, x2의 값이 같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합이 같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F, 네.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 다음 대응 중 함수인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정의역이 유한집합으로 새알릴 수 있게 주어진다면 아래와 같이 그림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만 써야 되고요. 모두 x들이 화살을 쏴야 됩니다. 그럼 1번 가능한가요? 3 때문에 모두 쏘는 게 안 됐죠. 2번 2번 쐈죠. 3번 모두 쐈고 한 번씩 다 쐈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도 2번 쏜 게 있고요. 마찬가지 5번은 안 쏜 게 있네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x라고 하는 녀석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였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다. 그때 이것이 항등함수가 되게 해달라. 항등함수가 뭐였죠? 넣은 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쏜 거. y는 x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가 x다 라고 둔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방정식 풀 수 있을 거고요. x를 찾으려면 인수분해해야겠죠.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죠? 0하고 3 원소 두 개네 이렇게 답을 2라고 두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집합 x로 가능한 것들은 뭐냐라고 했고 우리가 찾은 x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찾은 0하고 3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집합을 제외한다면 3개다라고 해야 맞겠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P개라고 하였을 때 A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해서 2의 P제곱이었습니다. 되겠죠? 공집합을 제외하려면 빼기 1을 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을 봤더니 4번은 문제 조건을 이제 고등부가 됐다는 걸 자각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제 조건 몇 가지죠? 2가지인가요? 1가지인가요? 2가지죠. 4번에 보시면 다항함수입니다 라는 말과 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등식만 이용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지만 다항함수라는 건 뭐예요? 1차, 2차, 3차, 4차와 같은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보통 다항함수는 일단 차수가 명확해야 식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에 집중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에 집중한다면 차수도 개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fx다 라고 하는 녀석을 뭐뭐라 하자. put fx를 우리가 n차 함수라고 해보자.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안 궁금하니까 일단은 땡땡땡. 그러면 문제 있는 조건에서는 fx라고 합성을 해준 것과 fx를 제곱한 게 같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변 같은 경우에 원래 있던 fx를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차항도 제곱됐겠죠. 개수도 제곱되고 xn도 제곱돼서 2n이라고 됐을 거예요. 중간 과정은 이렇게 지수 법칙을 써 주셔야겠죠. 각각. 마찬가지 합성을 한다라고 하면 fx를 x 자리에다가 대입시키겠죠. 실제로 fx의 x 자리에 넣어 본다면 a 곱하기 ax n제곱 땡땡땡을 n제곱하는 게 되겠죠.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지금 우리가 한 건 이 ax의 n제곱 자리에 있는 x에다가만 fx를 넣어본 거예요. 뒤에 것도 안 궁금해. 뒤에 거는 안 궁금해요. 일단 최고차항만 집중할 거기 때문에. 되나요? 그래서 fx를 그대로 최고차항에만 넣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좌변도 정리해 보았을 때 a 곱하기 a의 n제곱 곱하기 x의 n제곱의 n제곱이에요. x의 n제곱의 m제곱. 우리가 거듭제곱하게 되면 2개는 곱하는 거죠. 그러면 n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차항만 떼어와서 정리를 한다 라고 하면 개수는 개수끼리 같아야 될 거고 차수는 차수끼리 같아야겠죠. 즉 지수에 있는 n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것과 2는 같아야 될 거고요. 여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n이 1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수만 떼어와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수가 다르더라도 두 값은 같을 수 있어요. 어떨 때 같을 수 있죠? 거듭제곱 하더라도 같아질 수 있는 거. 그쵸. 좌변과 우변이 a가 0 이어버리면 거듭제곱해도 0인 거고요. 1도 거듭제곱해도 1인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첫 번째 n이 1이다 라고 찾아냈었던 건요. a가 0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1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케이스 2가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만 봤을 때는 이렇게 2가지가 있고 and 차수도 같아야겠죠. 동유항이어야 하니까요. n제곱이 2n과 같다라고 두면 n제곱 마이너스 2n은 0, 즉 n은 0 또는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린 요 케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자, 우리 케이스를 좀 나눠서요. 첫 번째,
n이 0인 경우, 물론 지금 and기 때문에 n이 0이면서 나머지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죠? 자, n이 0이다 라는 건 뭐예요? 0차 함수예요. 0차.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상수함수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상수함수인데 우리가 and 요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n이 1일 리는 없고요. 1차일 리는 없고 상수라고 정해졌으니까 a는 0이거나 a는 1이다 라고 되겠죠. 가능할까요? 실제로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정답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n이 2라고 둬보겠습니다. 즉 2차 함수라고 둔다면 fx다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 일단 둘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2차라고 이미 가정했다는 전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일 수는 없는 거예요. a는 1이어야겠죠. 이미 우리 전제하기를 2차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2차이면서 1차일 수 없고요. 2차이면서 0이어서 2차항이 사라져서도 안 되니까요. a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는 그냥 1이다 라고 이렇게 생략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성하고 개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fx라고 하는 것하고 fx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두식을 비교해야 다 떼올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x 자리에다가 그대로 fx를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변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전체를 제곱해 주는 게 되겠죠. 등식인데 지금 봤더니 똑같은 모양이 두 개 있어요. 사라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것만 비교를 해보면 b 곱하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c가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b도 c도 0이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fx다 라고 하는 식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단항을 가지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 1차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패턴으로 아마 해보시면은 해볼 필요는 없죠. n이 1인 동시에 0이면서 2일 수는 없죠. 1차 함수인 동시에 0차 함수, 2차 함수일 수는 없으니까 버리고요.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았어요. 상수함수 0일 때, 1일 때와 x제곱일 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f-2의 값들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수함수 0일 때, 상수함수 1일 때, 그리고 2차 함수 x제곱이었을 때를 다 더해주면 10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너무 쉬운 문제였죠. 합성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합성 문제에서 구체적인 이렇게 숫자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식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죠. 특정 함수 값만 원하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거 g, f2라고 해서 먼저 f 함수 이용해서 f2의 값을 구하고요. 구한 값은 대입해주면 g2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더하기 1,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같은 경우는 못 푸는 건 아니지만 눈이 팽팽 돌거나 머릿속이 팽팽 돌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 문제 먼저 읽어보자면 0, 1, 2, 3, 4를 원소로 하는 집합 x가 있다. 그때 아래 함수를 만족한다 라고 하였을 때 조건 한번 밑줄거 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정의역, 두 번째 조건은 f, 세 번째 조건은 g의 특정 함수값,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등식,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녀석은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F를 다 구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모든 G를 구하셔도 되지만 목표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시면 왜 이걸 구하는지 납득이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G1의 값을 내가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등식은 4번 뿐이죠. 주어져 있는 함수식이 F이기 때문에 4번과 2번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G1의 값을 얻으려면 우변이 G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G에다가 여기 1을 넣어야, 즉 여기 fx 자리가 1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G1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fx 값이 1이 될 때는 언제인지를 찾아 주어야지만 우리는 G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좌변의 모양을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fx의 값이 1이 언제가 되는지 문제를 좀 보았더니 언제 1입니까? x값이 4일 때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x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해서 우변은 G1로 만들어 버리고요. 좌변은 f G4가 되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G를 구하려고 봤더니 뭐가 또 필요해졌어요? 중간 목표는 G4가 된 거예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G 자리가 4가 되려면 f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4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문제로 봤을 때 분할함수의 특성상 x좌표가 4일 때는 1이 되고 x좌표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1 외의 함수값이 나옵니다. 즉, 첫 번째 식을 써야겠죠. 그럼 4가 될 때는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x좌표가 3이어야 된다라고 금방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 x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만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좌변도 G3이라고 넣는 거죠. 그럼 G3을 또 알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서 우리는 마찬가지 G 얼마를 넣어야 될까? 그 기준은 G자리가 여기 G의 X자리가 3이 될 때를 찾는 거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맥락으로 3이 될 때의 X좌표를 생각해보면 X좌표가 2여야겠구나 라고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여기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X자리에다가 2를 대입. 그러면 FG2는 G3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이제는 G2가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 조건까지 거슬러 오는 겁니다. 막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목표에 맞춰서 구하고자 하는 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G2는 4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죠. 세 번째 조건에. 그래서 그대로 G2는 4다라고 넣어줄 거고요. 그러면 F4의 값이 곧 G3의 값이 돼버리겠죠. F4다라고 하는 값은 우리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이라고 하게 될 거고요. 그럼 G3이 결국에는 1이라는 거 알았죠.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럼 G3이 결국에는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 G4는 F1과 같은 값인데 우리가 Fx는 X좌표가 4가 아니고선 다 X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1을 대입시키면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G4의 값이 이제는 우리가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G1의 값만 이제 구하면 되고 또 X 더하기 1이니까 3이라고 알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G1의 값이 3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과정 안에 G4도 있었더라. G4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2라고 알고 시작을 했더라. 해서 3 빼기 2다라고 해주면 1이 나와 버리겠죠. 되실까요? 아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잡한 식처럼 보이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누군가는 길게 풀고 누군가는 짧게 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주어져 있는 식이 어때요? 복잡하죠. 다항식을 처음 배웠을 때도 정리 후 대입하는 게 원칙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합성 그리고 역함수라고 하는 함수의 연산을 새롭게 배웠기 때문에 합성과 역함수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푸셔야지만 고생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럼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죠. 우리가 어떤 합성되어 있는 함수의 역함수는 분배하듯이 나눠줄 때, 즉 인버스를 분배해 줄 때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정리를 할 때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는 항등함수, 즉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될 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F 도트 G 인버스 도트 H 인버스 도트 H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식은 어때요? 합성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즉 자리 바꾸는 거 말고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 도트 G 인버스 도트 두 개 합성하면은 항등함수 i가 되죠. 근데 항등함수는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마치 수의 곱셈에서 1과 같이 이 i는 어차피 f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뒤바뀌어서 i 도트 f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정리를 시켜주게 돼버리면 원래는 4개의 함수가 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2개의 함수만 합성하면 되는 거였더라 라는 거죠. 제일 먼저 정리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정리를 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역함수 구할 건가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자, 우리 주어져 있는 거 문제에서 식을 구하라고 한 건지 값을 구하라고 한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fx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대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시간 아깝게 일반화 시키실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f3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봅니다. 즉 f 이 자리가 3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G 인버스 X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G 인버스 X가 3이 될 때의 X를 찾고 싶다. 그러면 역함수 성질을 써보면 G에 3을 대입했을 때 X가 나오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G3이 7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7인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기 때문에 X자리에다가 양변에 7을 넣으란 얘기구나. 우리 항상 등식은 X자리에 똑같은 값 넣는 겁니다. 그러면 F3은 X자리에 7을 넣어서 14-6, 즉 8인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8번. 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잡한 식을 그대로 두고 푸실 건가요? 물론 아까 7번하고 다르게 여기에서는 특정한 함수값을 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조건 체크하는 거 중요합니다. 7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f, g, h에 관한 구체적인 식을 주고 p도 있네요. F, G, H, P 4개의 구체적인 식이 주어지면서 가능한 모든 이의 값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어요. 아, 똑 떨어지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 이하의 자연수로 좀 가려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려내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가를 한번 정리해야겠죠. 우리 역함수 저 문자도 막 A, B, C 복잡한데 역함수 직접 구하실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합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즉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녀석들은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관계만 우선 가져와 볼게요.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해 조건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면
좌변, 우변에 모두 왼쪽에다가 h를 합성하고요. 오른쪽에다가는 f를 합성할 거예요. 왜? 우리 합성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뒤바뀌면 다른 함수기 때문에 h가 지금 왼쪽에 있으니 h 왼쪽에 합성해줘야 될 거고요. f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합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h.p.f 마찬가지 h.h 인버스 .g.f 인버스 .f 이런 식으로 원래 있었던 함수를 기준으로 하여 f는 오른쪽에 g는 왼쪽에다가 합성을 하겠다라는 h는 왼쪽에다가 합성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본다면 좌변은 없어지는 게 없지만 우변은 인버스를 우리가 다 없애고자 했기 때문에 g만 깔끔하게 남는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합성하기는 해야 해요. 복잡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 그래서 식을 한번 옮겨 적어보면 fx다라고 하는 식은 ax-2고 gx는 bx제곱 더하기 1이고 그 다음 hx는 x 더하기 c고 px라고 하는 식은 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순차적으로 합성할게요. 먼저 첫 번째 p하고 f하고 먼저 합성하겠습니다. p의 x 자리에 fx를 넣는 거죠. p의 x 자리에 넣는 겁니다. ax-2 전체 제곱 더하기 d ax-2 더하기 2 되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다시 어디에다 넣어야지 돼요? 우리는 h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다행인 거는 h는 1차 함수여서 깔끔해요. 그러니까 h.p.f 라고 해서 우리가 구했던 녀석을 다시 h의 x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c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겠죠. 그대로 이 통째로 여기다가 넣을 거니까요. 그래서 ax-2의 제곱 더하기 d ax-2 더하기 2 플러스 c 길어도 쫄면 안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우리 동유형 정리하면서 전개해 볼게요. 최고차항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 1차 항으로 가능한 녀석은 첫 번째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4a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분배했을 때 더하기 ad가 있을 거고요. 상수항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전개했을 때 4가 나오고 또 분배하였을 때 마이너스 2d 남아있는 e와 c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한 결과는 정리를 다음과 같이 했어요. 근데 이건 좌변만 정리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무엇과 똑같다라고 정리했어요? g하고 똑같다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g도 한번 비교해 보면 g의 1차 최고차항은 개수가 비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제곱은 빈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의 상수항 말고 1차항은 없죠. 그러니까 1차항은 제로여야겠구나. 마찬가지 상수항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상수항은 1이어야겠죠. 그래서 4-2d 더하기 2 플러스 c 그것이 우리는 1이다 라고 두겠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더 정리를 하려면 실제로 나의 조건까지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조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나의 조건을 봤더니 방정식의 해는 없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등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정리한 후에 생각해야지 그대로 역함수 구하고 합성하려면 눈물이 또르륵 흐를 겁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F하고 H를 합성한 것이 H 인버스와 F 인버스를 합성한 것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우린 역함수 구하기 싫다라고 했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주의해서 왼쪽에는 H를 오른쪽에는 F를 자리 잘 잡을게요. H 도트 F 도트 H 도트 H 이렇게 되겠네요. F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우변은 뭐가 됩니까? 항등함수
i가 될 거예요. 중간 과정 잠깐만 적어본다면 우리가 일부러 인버스 없애려고 합성한 거니까 전부 다 i가 돼버릴 겁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우변은 깔끔하게 x라고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항등함수 i니까. 그럼 합성해야 되는 건 h 도트 f겠죠.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두 개씩 짝지어서 합성한다. 즉 얘네를 하나의 함수처럼 보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함수 라지 f가 있다면 라지 f 똑같은 거 두 번 합성한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h하고 f를 합성해 볼게요. 합성할 때는 x 식으로 가져와야겠죠. 자, fx다라고 하는 녀석은 혹시 좀 멀리 있어서 헷갈릴까봐 ax-2고 또 hx다라고 하는 녀석은 x 더하기 c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h의 x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게 될 거예요. 그러면 ax-2 더하기 c라고 되게 될 거고 우리는 ax 더하기 c-2라고 하는 1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 넣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게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x 자리에다가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구했던 녀석을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지금 이게 뭐 한 겁니까? 우리가 h.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대입한 거죠. 뭐를? h.f라고 하는 함수를 대입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을 조금만 더 예쁘게 해본다면은 위에서 적었던 거 얘를 우리가 라지 f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 라지 fx 합성 한 번 한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그대로 넣어준 거 그 모양인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정리해놨어요? 항등함수 i하고 똑같다라고 해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개수 비교합니다. 그러면 1차 항의 개수는 지금 a제곱인데 그것이 1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a는 뿔말이다 라고 할 텐데 쌤이 문제 조건 다 중요하다고 했죠. 한글로 된 조건도 중요하다. 지금 a, b, c, d, e는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는 자연수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는 1이어야만 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상수항도 떼올게요. ac-2a 더하기 c-인데 우변엔 상수항이 없죠. 0이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놓은 1을 대입시켜준다 라고 해줘버리면 결국에는 얼마인가요? c-2 더하기 c-2 그것이 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주어져 있는 거 2c가 4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c는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은 뭘 찾은 거예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할 때를 찾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해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마무리 부분 요거를 해가 없다라고 하는 나의 조건에 맞춰서 좀 바꿔볼게요. 해가 있는 게 구하기 더 쉽습니다. 근데 없는 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개념 잠깐만 좀 리뷰해 볼게요. AX는 B다라고 하는 1차 방정식처럼 생긴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우리가 A가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X는 하나의 해가 존재할 거고요. 하지만 A가 0이다라고 했을 땐 두 갈래 길로 나뉘어졌었어요. 좌변이 0이기 때문에 우변도 똑같이 0이라고 한다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고 했고 B가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X자리에 뭘 넣든지 간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거 그대로 떼어와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우리 중등내처럼 정리를 해보면 1차 항에 해당되는 물론 이제 최고차항이 뭐냐에 따라 1차항은 아닐 수 있지만 1차항에 해당되는 이 녀석은 a제곱 마이너스 1x고요. 우변으로 다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상수항은 마이너스 ac 플러스 2a 마이너스 c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만족하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항에 해당되는 요 녀석은 0이 되는 게 맞지만 and
상수항에 해당되는 녀석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a는 1이라고 찾아놓은 것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c 더하기 2a 마이너스 c 더하기 2 그것이 아까는 0이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0이면 안 된다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 a도 마찬가지 1로 대입했어요. a는 1이니까. 그러면 2c가 4다. 4가 되면 안 된다. 따라서 C는 2가 되면 안 된다가 되겠죠. 나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A는 1이어야만 하고 C는 2가 되면 안 돼요. 왼쪽으로 와볼게요. 우리 가의 조건을 이미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럼 우리가 찾아놓은 것을 대입해 볼게요. A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1이 돼버리겠죠. 마찬가지 A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더하기 D는 0이어야 할 거고요. 따라서 D는 4가 되겠죠. 마지막 것도 해볼게요. 우리가 4 마이너스 D는 4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C는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2로 가능한 값의 합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2만 두고 2는 주인공이니까 2만 두고 우변으로 다 이항시켜 본다면 깃발이에요, 깃발. 2만 두고 다 이항시켜 본다면 마이너스 4를 이항하는 거니까 5 마이너스 C가 될 거예요. 그럼 C는 7 이하의 자연수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는 1부터 7까지 다 대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을 대입하면 4, 2를 대입하면 3, 그죠? 그 다음 C의 자리에다가 또 쭉쭉 대입해서 5를 대입하면 0이 되는데 2도 자연수,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대입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C는 2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은 제외시키고 2로 가능한 것은 이렇게 3개. 그래서 7이 답이 되어야겠죠. 사실 계산이 잘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긴장하고 이제 용기만 가진다면 긴장하지 않고 용기만 가진다면 식정리에서 충분히 나오는데 이제 역함수를 그대로 두고 푼 친구들은 너무 복잡해서 풀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을 하려면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좀 있어야 합니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X축, Y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우리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X축을 가로선으로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건 x와 y를 바꾼 거라고 했죠. 사실 우리가 보기 편하게, 즉 똑같은 좌표평면 가로 세로선을 써서 한 공간에 f 인버스를 그리려고 하니 x와 y를 바꾼 거지만 관점을 전환해서 y축을 x라고 보고 x축을 y축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 그래프 그대로 보는 방향만 바꾸면 역함수겠죠. 즉 여기서 바라본다면 얘가 x축인 거고 여기가 y축인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그래프를 써도 실제 역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 공간, 즉 하나의 똑같은 xy축에다가 그리려고 한다면 fx는 여기 있고 f 인버스는 이거예요 라고 돌려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역시 f 인버스의 그래프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기억할게요. 여기서 바라본다면 f 인버스다 라는 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느냐 라고 했을 때 문제 풀 때 쓰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부터 좀 이해해 볼게요. y는 3분의 1 x제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로선 2개, 가로선 하나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세로선 2개와 가로선 그 사이에 있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 이건 우리가 기본도형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넓이를 구할 수 없죠. 고의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 넓이를 s라고 한다고 하였을 때 또 다른 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라고 하면서 그것과 y는 1, y는 2, x는 1, x는 2
라고 하는 것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s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한 친구들만 풀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거 개념 포함해서요. 우선은 기본형이 아니지만 얘가 역함수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y는 3분의 1 x제곱이다 라고 하는 녀석의 xy 자리를 바꿔준다면 이항시켜 정리하였을 때 우리는 두 개의 역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루트 3x가 우리 지금 그려져 있는 녀석의 역함수겠구나. 첫 번째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됐죠? 아까 얘기했던 개념을 좀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f의 그래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얘도 F 인버스거든요. 이 그래프가 F 인버스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식을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넓이만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x는 1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이대로 xy축을 두고 x는 1을 그리려면 여기 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서 같은 x, y 그 축이라고 보지 마시고 y축을 x축 취급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얘가 y는 1이 되겠죠. 아니 x는 1이 되겠죠. 이게 x는 1이 되겠죠. 이쪽에서 바라본다면요. 마찬가지 이 점은 루트 6,2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으면 우리가 알던 xy축 입장에서는 y는 이겠지만 여기서 바라본다면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이 어딘가 라고 했을 때에는 주어져 있는 이 역함수와 x는 1, x는 2,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을 원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공식으로 구할 수 없는 도형은 항상 기본 도형의 조합이죠. 위에 있는 그림을 잠깐만 아래쪽에 옮겨본다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y는 fx가 있는데 우리는 x는 루트 3이다. x는 루트 6이다 라고 하는 것과 y는 1이다, y는 2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계선이 있는 중에 이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함수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s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도형은 뭐만 해주면 돼요? 직사각형에서 s만 빼주면 되겠죠. 직사각형이라 함은 여기 직사각형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0부터 루트 6까지 루트 6일 거고요.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1일 거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6 곱하기 1이고 거기 s를 빼주는 거니까 루트 6 마이너스 s라고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10번은 너무 쉬웠을 거예요. 10번, 11번은 유리식의 값을 구할 때 주의사항은 뭐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2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통분을 그냥 12 곱하기 15를 분모로 한다면 안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약분하고 기하분수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고생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 이용했던 것처럼 공통되어 있는 인수를 최대한 찾은 다음에 통분하는 거다. 그게 유리식 풀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x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공통된 인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인수 가져와서 최소한의 공배수로 최소 공배수로 통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수는 그대로 가져오겠지만 두 번째 분수는 원래 없었던 x-4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분배해 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예요. 여기서 끝내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분수는 기약분수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약분할 수 있다면 약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비롭게도 약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주어졌어요. 너무 자비로운 거예요. 약분하는 걸로 나왔겠죠. 어렵게 내려면. 그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우리 평행이동 조심해야 했죠.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X축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다고 하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였지만 함수의 경우에는 치환하는 과정이 들어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함수가 fx, y였다면 똑같은 정도로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였을 때 보호를 반대로 해야 되는 것 x 빼기 p, y 자리에 y 마이너스 q 이렇게 x 자리에 y 자리에 보 바꾼 거 대입해야 된다. 주의해야 했고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y 자리에 y-3을 x 자리에 x-1을 대입한 게 평행이동한 함수인 거고요. 문제에서는 점을 지난다. 우리가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건 뭐예요? 대입하여 성립한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고요. K를 대입해요. 그러면 우변은 1이니까요. K는 4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리함수 특징 좀 얘기해 볼까요? 유리함수는 y는 ax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 가장 많이 변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어떤 두 가지 특징?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구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두 가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근선 이유는 생략할게요.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될 때의 값 그것이 세로선이 되고요. 마찬가지 더해진 상수 그것이 가로선이 됩니다. 정근선은 가까이 다가가지만 절대 이 함수가 만나지 않는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두 번째 a분의 c다라고 하는 녀석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정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그려지는 녀석과 정근선을 기준으로 2, 4분면, 4, 4분면처럼 그려지는 녀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떤 것까지 알 수 있었냐면 우리 유리함수는 대칭인 쌍곡선이기 때문에 점을 기준으로 즉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대칭인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의역 치역으로 주의해야 되는 건 절대로 정근선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겠죠. 그게 당연히 문제로 나오겠죠. 하여 위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정근선 찾아야지만 그릴 수 있겠죠. 세로선은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가로선은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그려지듯 그려지겠구나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기억부터 본다면 정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맞아요. 그러니까 점대칭이 될 거고요. 니은은 낚시를 하고 있어요. 우선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 보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정의역을 뭐뭐면이라고 했잖아요. 정의역을 이걸로 제한해 보자. 그럼 치역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은 거죠. 정의역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의역은 뭡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3을 제외한 거라고 해야 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니은 정의역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라고 나와야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의역은 다른 거예요 하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니은은 정의역을 일부러 제한한 겁니다. x의 값이 얼마라고? 2보다 크다라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제한한다면 치역 뭐니? 라고 찾으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이죠. 그것보다 크다면 여기겠네요.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넣었다 라고 했을 때 원래 있는 함수에 넣어 본다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러면 5 빼기 3, 2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은 마이너스 2,2거든요. 그럼 치역은 2보다 작은 건가 봐 라고 하면 땡이라는 거죠. 왜?
정근선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녀석은 그냥 2보다 작다가 아니라 만약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했다면 뭐예요? 맞는 말이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정의역 제한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왼쪽 이거 틀렸고,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1사분면 뿐이다 라고 했고요. 리을은 유리함수는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다.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평행이동은 위치만 달라야지 개형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형에 해당되는 최고창의 보호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이동만으로 만들 수는 없고 대칭이동까지 하여야지만 만들 수 있어요. 틀렸어요. 그 다음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찾을 때는 y절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y절편 구할 수도 있다. 즉 0을 대입했을 때 주어져 있는 이 값은 음수겠죠. 그것만 유념해서 내려와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실제로 내려오게 그려지는데 음수, y절편이 음수여서 이렇게 그려져요. 만약에 y절편이 우리 양수였다면 1사분면 지나버리겠죠. 근데 y절편이 음수기 때문에 1사분면 지나지 않고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거 디귿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입니다.